네, 안녕하세요. 2주차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이렇게 트롤을, 공수가 잡는 거를 우리가 했었고요. 공수의 위치가 8.4고, 그 다음에 트롤의 위치가 2.1일 때 화살의 최대 거리가 10일 경우, 그죠? 이게 과연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길이가, 그죠?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쫓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그 삼각 그 함수를 직각삼각형에 비교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결국 이 공식은 결국 주어진 그 두 사이의 각도라든가 지금 아직 이게 저게 안 됐네요. 요걸 좀 펜으로 긋고 여기 각도라든가 그죠? 여기 각도죠, 그죠? 요 각도라든가 그 다음에 요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절에는 여기를 대변이라고 했나요? 우리는 여기 높이라고 했습니다. 높이. 그 다음에 여기를 이웃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보통 얘기했습니다. 밑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웃변을 했나요?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위키피아에 보니까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위키피아에 보니까 빗변, 대변, 이웃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는 이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인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거꾸로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죠? 이렇게 삼각형이 좀 조금씩 삼각형답게 나오네요, 이제. 내가 타블렛에 조금씩 익숙해진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그 높이, 보통 H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밑변은 좀 생각이 안 납니다. 밑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빗변이라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세타잖아요. 여기가, 그죠?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는 C로 시작하잖아요.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C 이렇게 해서 빗변분의 밑변. 여기는 빗변분의 여기 밑변을 이웃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빗변분의 이웃변으로 돼 있네요. 그죠? 빗변분의, 예, 빗변분의 C니까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죠? 밑변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영어로 이제 S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S로 시작하니까 S를 필기체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여기는 이제 높이를 대변이라고 하니까 빗변분의 대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외웠습니다.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이렇게 썼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밑변분의, 여기 높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웃변분의 대변이라고 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밑변분의 높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럼 이런 걸 왜 하느냐? 바로 요런 거겠죠. 그죠? 상업법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각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밑변이죠. 그죠?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지면, 높이는 얼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현재 빗변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빗변의 길이는 몰라요. 그죠? 이게 빗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밑변하고, 여기 밑변이 여기 지금 현재 6이죠. 밑변하고 높이를 알면 나오는 것이 뭐죠? 탄젠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탄젠트 0.9 라디안이니까 0.9 라디안. 그죠? 여기 라이브러리에 여기 우리가 쓰는 라이브러리는 대부분 라디안이 들어간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0.9 라디안을 집어넣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밑변이 6이고 높이는 지금 현재 몰라요. 퀘션 마크 x라고 할까요? x. 여기 이제 요거를 이제 x라고 하는 거죠. 그죠? x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양변의
예, 6을 곱하게 되면 요 분수가 없어지죠. 그럼 6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 예, 탄젠트 0.9는 x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 길이, 즉 요 길이는 예, 여기 6에다가 탄젠트 0.9 값을,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컴퓨터가 계산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함수를 라이브러리에서 콜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값이 바로 나온다. 우리는 개념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아, 이럴 경우엔 탄젠트 세타 쓰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각도를 알고 있습니다. 각도 알고 있죠, 그죠? 0.3 라디안입니다. 그 다음에 뭘 알고 있어요? 높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게 뭐예요? 빗변의 길이입니다.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했죠? 예, 사인이 이렇게, 이게 좀 뒤집어져 가지고, 그죠? 사인을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삼각형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빗변분의 h분의 높이 3은 뭐가 되죠? 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 0.3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그죠? 사인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h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예? h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예, h는 암산으로 금방 이렇게 h는 예, 3을 사인 세타 사인 0.3으로 나누면 나오겠지만 암산이 잘 안 되는 친구는 일단 분수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뭘 하면 되죠? h를 하면 다 분수가 없어지죠. 그죠? 그럼 여기 양변에다가 h를 곱하게 되면 3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의 0.3의 h가 되겠죠. 그죠? 그죠? 여기는 h를 곱하게 되면은 예, 3만 남게 되죠. 그죠? 그러면 h는 어떻게 되죠? 예, 당연히 사인의 0.3의 분의 3. 즉,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인 0.3으로 양변을 나누는 거랑 똑같죠. 그죠?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h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은 예, 바로 뭐가 나온다? 예, 빗변의 길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봐야겠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각도를 물어봅니다. 그죠? 각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가 지금 밑변이죠, 밑변. 그죠? 밑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h, 높이고, 높이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써 있고, 여기가 빗변 L이에요. 그죠? 그러면 밑변하고, 그 다음에 예, 빗변의 길이를 알 때는 어떤 게 되죠? 코사인이 되잖아요. 코사인. 그죠? 그러면은 L분의 밑변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10이죠? 10이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요 각도를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L이 지금 13이죠. 그죠? 요거는 13으로 주어졌네요.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하죠? 자, 여러분 이런 거 배우셨어요? 코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현재 우리가 13분의 10이죠.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x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가 어떤 값을 갖고 있으면 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마이너스 1의 예, x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쵸? 예, 이걸 뭐라고 하죠? 아크 코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크 코사인. 아크 코사인은 예, 요런 형태가 되었을 때 코사인 세타가 어떤 값을 갖고 있을 때 그죠? 요 값이 이 세타 각도는 어떻게 되냐? 각도는 아크 코사인 세타 할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수학적으로 표기하시고 5를 쓰시게 되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읽기로는 코사인 마이너스 1승의 5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크 ARC죠? 아크 코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읽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어딘가에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쓰고 싶다 할 때는 코사인 세타가 5다. 코사인 세타가 5인데 이 값을 5를 갖고 있는 세타 값을 갖고 싶다. 사실 코사인 세타가 5라는 거는 틀렸어요. 그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코사인 세타가 어떤 값을 갖고 있다. 0.55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세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크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 뭘 쓰면 된다? 0.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 값이? 각도가 나온다. 각도는 당연히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그쵸? 요것만 하나만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각도를 구할 때는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인도 마찬가지죠. 사인 세타가 0.1이다. 이럴 때 세타 값은 얼마야? 각도 얼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쓰기로는 우리가 필기하기로는 마이너스 1에 0.1 이렇게 쓰지만 읽기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크 사인 이렇게 읽는다 이거죠. 그래서 아크 사인의 0.1을 우리가 이렇게 쓰시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만 좀 까리하고요. 나머지는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벡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게임 인공지능에서요, 벡터 많이 쓰입니다. 이 벡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옛날에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절에는 그게 뭐였었나요? 수투가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여러분들 때도 아마 문과, 이과로 나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3서부터는 문과, 이과가 없어졌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문과, 이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저희 때 문과, 이과가 나눠지면서 이과는 무조건 여러분들로 얘기한다면 수학 2, 그러니까 벡터를 배웠습니다. 기하학도 배웠고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에서 수학 1, 수학 2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 배웠어요. 그래서 벡터를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어디다 써먹는지를 몰라서 사실은 솔직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내가 봤을 때 분명히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수학 특히 벡터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벡터를 무지하게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럼 벡터가 어려운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대입을 위해서 공부하는 어려운 벡터를 쓰는 게 아니고요. 벡터의 성질 잠깐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씁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몇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벡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특히 2차원의 게임 인공지능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마치 점처럼 표현합니다. 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점이죠. 점이죠, 그죠? 점입니다. 9,6이에요. 그런데 이게 벡터입니까? 벡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우측에 있는 것처럼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9,6으로 향하는 벡터. 즉 오른쪽에 있는 요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벡터를 설명할 때 벡터를 프로그램에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벡터를 설명할 때 x, y, x좌표, y좌표 그러니까 점처럼 하나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표현합니다. 그러면 되게 혼란스럽죠, 여러분들은. 그죠? 이 점인데 왜 벡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원점에서 시작하고 크기가 요 정도죠. 크기가 요렇게 되죠. 요거를 만약에 크기를 구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 길이가 9죠. 그죠? 요 길이는 6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L은 어떻게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복습한다 그러면은 9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크기가 L이고 방향은 어디예요? 원점에서 점
9.6으로 향하는 요 화살표, 요 방향. 그죠? 크기와 플러스 뭐? 방향만 결정되면 얘를 다 뭐라고 해요?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벡터예요. 그런데 게임 인공지능에서는 예, 크기와 방향을 갖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속 예, 원점 시작하는 걸로 다 모든 걸 다 때려 맞췄어요. 그래서 다 점으로 표현합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몇 개 기억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벡터의 합인데요. 벡터의 합, 예, 뭐 좋습니다. 결국은 벡터의 합이라는 것은 요 벡터 있죠, 요 벡터. 그죠? 요 벡터. 그 다음에 요게 요 벡터. 사실 요 벡터도 요 벡터하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 벡터를 다 더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요거를 좀 더 어렵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개념으로 표현한다면요. 그죠? 우리의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요 벡터는 원점에서 시작하죠. 요 벡터. 그죠? 요거. 그죠? 맞죠? 그럼 요 벡터는 어떻게 할 거냐? 요 벡터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요 벡터. 요 벡터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요 벡터를 만약에 내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평행 이동해서 요 시작점을 뭘로 맞추면 된다? 예, 여기다 맞추면 되겠죠. 원점에 맞추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세모난 벡터와 여기 벡터가 같나요? 똑같은 벡터인가요? 같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크기와 그 다음에 플러스 뭐 방향이 같으면 예, 같은 벡터예요. 그러면 보세요. 크기 같아요, 안 같아요? 평행 이동했으니까 얘를 당연히 크게 같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죠. 내가 그림이 좀 실력이 없어서 크게 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은 어떻습니까? 방향도 똑같이 얘가 평행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평행이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방향을 예를 들어서 얘는 여기로 향하고 얘는 여기로 향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행이면 같은 방향이에요. 예, 벡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예, 이 벡터는 같은 방향.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 벡터는 어떻게 되죠? 요 벡터 여기 L이라고 할까요? 이 L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벡터도 여기를 A 벡터라고 할까요? A 벡터도 이렇게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요, 다 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더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벡터 같은 경우도 XY 좌표가 있겠죠. X, Y 좌표. 그죠? 맞죠? 이 벡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점을 갖다 스타트로 해서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점인 이걸로 뭐 A, B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요거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원점을 시작하는 걸로 평행 이동, 약간 평행이 안 됐습니다만 그림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C, D라고 할까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시키면은 요 한 점을 할 수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F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 네 개의 하나, 둘, 셋, 네 개의 벡터를 다 더한다고 칩시다. 그죠?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X좌표끼리 다 더합니다. X좌표. X 플러스 A. 여기는 A죠. X좌표가. 여기는 E네. 그죠? 예, E. 여기는 C. 더하기 C. 이거를 다 더한 게 최종 X좌표예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되죠? 또 여기가 Y죠. Y끼리 다 더하는 거야. Y, B,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X좌표는 요거의 X좌표. 그죠? 여기 Y좌표는 요거의 Y좌표. Y좌표니까 요거죠. 그죠?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뭐 계산을 하게 되면 되긴 되는데 그냥 눈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이런
자, 이런 식으로 예, 이거도 끝에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요 벡터와 같다라는 것이 이제 합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게 두 벡터의 합. 예를 들어서 이게 더하기죠. 그죠? 더하기인데 이게 A 벡터와 B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할 때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해서 요게 결과가 같다. 요거다 이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 벡터도 마찬가지로 요게 뭐라고 할까? A, B고 요게 C, D라고 한다면 요 합쳐진 건 뭐게 되죠? A 플러스 C, B 플러스 D. 즉,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평행사변형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플러스 합의 어떤 특징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뭐 가능하시죠? 그죠? 쫓아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합보다는요 벡터의 뺄셈입니다. 뺄셈의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좀 애석하게도 우리 책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뺄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뺄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벡터의 뺄셈은요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A 벡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B 벡터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 있죠. 그러면 A 벡터에서 자, 원래는 이렇게 표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벡터를. 그죠?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요 선을 잇는 건데, 요 선이 과연 시작점과 끝점이 어떤 방향이냐, 이런 얘기죠. A 빼기 B는 제가 이제 주입식으로 미안한데 얘기를 할게요. 예, 반드시, 빼는 이 뺄셈의 연산자 뒤에 나오는 B죠, 그죠? 여기서부터 요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결과가, 그죠? 결과가. 그 다음에 끝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끝이에요. 이런 벡터예요. 그러면 B가 여기죠, 그죠? B에서 시작해서,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끝이 어디라고? A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향하는 벡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C 벡터고 요게 D 벡터야. 그러면 C 벡터에서 D 벡터를 빼면 어떻게 되죠? 요 D가 요게 시작점이라고 했죠. 시작점에서 끝점이 어디예요? 앞에 뺄셈을 당하는 애 C죠. 그죠? C로 향하는 요 벡터를 바로 C 빼기 D, C 벡터 빼기 D 뺄셈을 하게 되면 요런 벡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A 빼기 B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한번 지우개를 한번 써볼게요. 지우개를 쫙 써보자, 얘들아. 아이고, 에이씨, 다 지우자. 네. 자, 다시 그럼 갑니다. 자, 아까 이제 여기 합이지만 이게 다음 페이지가요, 뺄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A 벡터가 있고, 이렇게 B 벡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A 벡터 똑같은 벡터라고 칩시다. 이렇게 B 벡터가 있어요. 요게 좀 이런 게 좀 버그가 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 A 벡터 빼기 B 벡터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죠? 여기가 끝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B 벡터에서 A 벡터로 향하는 요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빼기 A는 뭐예요?
이게 시작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끝점이 어디예요? 여기가 끝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A에서 B로 향하는 이런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벡터가 되느냐, 이런 벡터가 되냐, 분명히 방향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빼기 B하고 B 빼기 A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같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뺄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지금 2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